자, 이번 수업은 매주 일요일에 만나보는 윤세호 기자의 이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인데요. 자, 이제 정확하게 2023 KBO 신인 드래프트가 25일이 남았습니다. 지난 16일에 이제 신인 드래프트 참가 접수도 마감이 됐는데요. 가장 큰 이슈였죠. 최대호로 꼽혔던 이제 심준석 선수가 결국 미국행을 이제 선택을 했습니다. 자, 이제 사실상 전체 1, 2순위는 정해졌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윤세호 기자 취재한 내용 좀 전해주시죠. 네, 제가 지난달에 네. 이제 드래프트에 대한 전망 그런 후속 이야기들 들려드리면서 가장 큰 변수 중 하나가 이제 심준석 선수가 될 것이다. 그렇죠. 이 선수가 미국에 갈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거부터 결정되면서 1라운드 판도가 하나씩 드러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그때도 제가 좀 미국행이 가까운 것 같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네. 결국에 미국행을 결정을 지었습니다. 같네요. 그러면서 이제 이슈가 두 가지 남았어요. 네. 두 번째 이슈는 이제 김유성 선수 과거에 이제 학교 폭력으로 인해서 지명 철회가 됐었던 김유성 선수가 어디서 지명이 되느냐. 그리고 이제 세계 선수권 대회 지금 1, 2라운드에서 뽑힐 만한 선수들 대다수가 세계 청소년 선수권 대회에 나갑니다. 네. 뽑혔거든요. 이 선수들이 이제 이 국제 대회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만약에 맹활약을 펼치면은 또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오. 만약에 뭐 미국이나 뭐 네. 도미니카 이런 엄청난 팀들을 상대로 맹활약을 펼치면 이 선수의 주가가 또 올라가겠죠. 오. 그래서 두 가지 변수는 지금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거는 분명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아마도 이건 모든 스카우트들이 다 이렇게 예상을 하더라고요. 전체 1순위 하나 전체 1순위는 김서현이 될 것이다. 그리고 전체 2순위는 기아는 이제 윤영철을 지명할 것이다라고 어느 정도 가정을 해놓고 그 뒤에 순위는 팀들이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 같은 경우에는 그 심준석, 김서현에 대한 오랫동안 그 리포트를 작성해 왔고 수베로 감독 또한 두 선수를 굉장히 흥미롭게 지켜봤다고 해요. 작년부터 지켜봤다고 했는데 제가 지난주에 대전에서 물어봤거든요. 네. 두 선수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그래도 즉시 전력감으로 쓰기에는 심준석보단 김서현이 더 가까운 것 같다, 더 나은 것 같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물론 수베로 감독의 의견이 드래프트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지명하는 데 있어서 100% 반영되는 건 아니에요. 네. 이제 단장이라든지 스카우트팀의 의견을 두루두루 이제 들어보고 나서 결정이 될 텐데 어쨌든 김서현에 대한 무게가 하나는 굉장히 쏠려 있는 거는 맞다고 보이고요. 기아 또한 윤영철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고 일단 완성된 투수라는 점 그리고 윤영철이 그동안 굉장히 좋은 활약을 하면서 계속 주가를 올려왔어요. 그렇죠. 그리고 네. 여기까지 왔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찌 보면 기아엔 이미 뭐 양현종, 이의리 그리고 이제 전역하는 김기훈 선수는 왼손 선발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실 지금 기아 보면요. 놀린 선수까지 해서 이미 왼손 선발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또 불펜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네, 왼손은.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잘만 던지면은 던지는 손, 오른손이든 왼손은 중요하지 않다. 잘 던지는 게 중요하지 않냐. 네. 이게 기아의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지금 뭐 대부분의 스카우터들이 1, 2순위는 결정된 것 같다. 네. 그래서 이제 3순위부터가 중요하다라고 그렇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뭐 하나의 김서현 선수 그리고 하나의 김서현 선수래요. 이러면 안 되죠. 아직 아니죠? 서울고의 김서현 선수 네. 그리고 뭐 충암고의 이제 윤영철 선수는 어느 정도 이제 윤곽이 드러났다고 한다면 이제 세 번째 지명을 갖고 있는 롯데 그리고 네 번째 지명권을 갖고 있는 이제 NC의 문제인데, 네, 그러니까 이게 롯데가 그러니까 어떤 선수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이후에 이제 선택권들이 좀 많이 바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상위 픽의 판도는 저는 롯데가 지고 있다고 지금 생각을 고민이 합니다.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맞아요. 지금 모든 구단들이 그러니까 이제 3순위 롯데의 선택을 지금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데요. 네. 일단 롯데에서 제게 후보군을 전달했습니다. 롯데 권영준 스카우트 팀장은 김유성, 김범석, 신영우, 김민석 4명을 지금 1라운드 지명 후보군으로 보고 있다고 했고요. 뭐 좀 그다음부터는 좀 당연한 멘트이긴 한데 포지션 고려하지 않고 가장 잘하는 선수 뽑겠다. 네. 그리고 뭐 멘탈이 강하고 어려움 이겨낼 수 있는 정신력도 유심히 보겠다라고 했는데 김유성 선수가 역시 관심을 모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사실 김유성 선수 기량만 놓고 보면은 뭐 김서현, 심준석이랑 같은 클래스로 봐도 무관하다라고 그렇죠. 할 지금 뭐 정도로 대학 최고의 뭐 투수로 지금 평가를 받고 그렇습니다. 있으니까. 그래서 굉장히 지금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구단들이 지금 김유성 선수를 지명 후보에 넣고 있습니다. 그 과거의 이력에도 불구하고요. 네. 오직 한 구단만 우리 구단 기조나 지명 후의 여론 같은 걸 고려했을 때 김유성은 좀 우리는 지명하기 어려울 것 같다라고 밝혔거든요. 결국 한 구단을 뺀 9개 구단은 아마도 이제 김유성 선수를 후보에 놓고 끝까지 고심할 걸로 보입니다. 야.
참, 네, 이게 어떻게 이제 지명권이 될지. 근데 김유성 선수를 이제 1라운드 아니면 제가 봤을 때 2라운드 초반에는 지명이 분명히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거든요. 네. 강성철 아나운서는 김유성 선수 어디 갈 것 같으세요? 글쎄요, 일단 제 생각에는 네. 일단 NC는 안 갈 것 같습니다. 네. NC가 지금 그 4순위 지명이잖아요. 그 NC는 안 갈 것 같아요. NC는 분명히 1라운드에서는 안 뽑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롯데 입장이 한번 돼보면은 네. 또 굉장히 재밌어지는 게요. 신영우 선수랑 김유성 선수 모두 오른손 투수예요. 네. 그렇죠. 예, 그리고 향후 선발 투수가 될 수 있는 선발감으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신영우, 김유성이 있는데 김유성 리스크를 굳이 안고 안고, 네. 할 필요가 있을까? 신영우를 뽑으면 되잖아. 오른손 투수가 필요하다면. 그래서 신영우 선수와 김유성 선수에 대한 비교를 제가 물어봤어요. 네. A 구단 스카우트는 신영우 선수, 김유성 모두 발전 가능성은 굉장히 크다. 하지만 정말 즉시전력감이 필요하다. 당장 쓸 선수가 필요하다면은 김유성이 좀 기울어진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잠재력은 좀 동일한데 아무래도 신영우 선수는 제구에 대한 좀 아직 이슈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더 필요할 수 있다라고 했고, 근데 또 B구단 스카우트 같은 경우에는 신영우의 체구 성장세가 정말 어마어마하다. 아직 제거 불안이 있지만 이 부분은 프로 입단 후에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 몇 년 후에는 신영우가 김유성보다 더 나을 수도 있다라고 또 전망을 했습니다. 신영우 선수 또한 윤영철 선수처럼 올해 굉장히 성장 곡선이 굉장히 가파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기대치가 굉장히 높고요. 또 C구단 스카우트는 더 신영우 선수를 또 높게 평가했어요. 아, 그래요? 예, 이 스카우트는 잠재력만 놓고 보면 김서현, 윤영철과 나란히 놔야 되는 투수다. 1라운드 초반에서 무조건 뽑힐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거든요. 롯데 입장에서는 투수를 선택한다면은 신영우냐 김유성이냐 두고 굉장히 고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신영우 선수를 지명할 가능성이 저는 조금 더 높다고 봅니다. 일단은 뭐 잠재력이 굉장히 높다는 평가고 꾸준하게 140km대 후반에 공을 던져준다는 장점이 있고 그리고 다양한 변화구를 또 갖고 있다는 평가가 있고 그리고 이제 유연성과 순발력이 굉장히 좋다는 평가가 있어요. 예, 그래서 유연성과 이제 순발력이 좋다는 것은 일단은 프로에 들어와서 뭔가 체계적으로 훈련을 하고 조금 더 가다듬는다고 한다면 기량이 급상승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마 롯데가 신영우 선수의 그런 부분을 잘 체크를 지금 하고 있지 않을까? 사실 뭐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신영우 선수가 아마 롯데 쪽에 좀 지명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네, 생각을 지역도 합니다. 경남고니까 경남 그렇죠. 쪽 그쪽이고. 네. 그런데다가 이제 늘 보면 롯데자이언츠는 원래 그 지역권에 이제 그 고등학교 팀들이 이제 배분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남고, 부산고 선수들을 일단은 리스트에 먼저 올려놓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남고 출신이다 보니까 롯데가 아무래도 다른 선수들, 그러니까 비슷한 기량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오히려 경남고 출신인 신영우 선수를 저는 지명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네, 저도 그래서 굉장히 궁금해가지고 네. 롯데 성민규 단장한테 또 물어봤습니다. 아, 물어봤어요? 네, 성민규 단장이 좀 웃으면서 네. 아니 우리 팀이 김유성 지명한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아직 지명 대상 결정하지 못했다. 꾸준히 정보 확인하면서 끝까지 심사숙고할 것이라고 했는데 김유성 선수가 지금 이 선수의 포인트가 뭐냐면요. 지금 기량이 고등학교 3학년 시절보다 월등히 좋아졌다고 합니다. 예, 지난해 아예 경기를 못 뛰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뛰어난 활약을 했기 때문에 성장세를 보였기 때문에 지금 스카우트들이 이 선수를 다 그 지명 후보군 최상위에 올려놓고 있는 거거든요. 아쉬운 부분이 또 있다면은 그 학교 폭력 사태에 대한 해결책이 지금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네, 피해자 측이랑 지난해 법정에서 충돌하기도 했고요. 서로 뭔가 지금 평행선을 그냥 유지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또 감정의 골만 좀 깊어지는 게 아닌가? 그러면은 NC가 2년 전에 철회를 했잖아요. 네. 그런 리스크가 또 나올 수도 있다. 좀 이런 부담이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드래프트를 지금 앞두고 있잖아요. 그리고 김유성 선수가 얼리 드래프트로 드래프트 신청을 지금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지금 이 시기가 예전에 있던 과오를 털기는, 그러니까 턴다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시기가 전 지금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오히려 뭐 기자회견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 기자들과의 어떤 그 인터뷰에서 지난 그 시간의 과오를 잘못 뉘우치고 이야기를 하면서 미안하다. 사과도 네, 하고. 사과도 하고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저는 시기가 지금 왔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뭐 김유성 선수가 보고 있을지 안 보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네. 지금이 가장 좋은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어떤 효과가 있냐고 하면 다른 팀들도
기존에 있던 김유성 선수에 대한 선입견, 그런 리스크 이런 것들을 깔끔하게 털고 지명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사실 본인이 만드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김유성 선수가 어떤 각 팀 스카우트들에게 어필하는 것보다는 예전에 있던 그런 잘못된 일에 대한 사과 그런 것들 그리고 기존 그 학교 폭력에 관련됐던 또 자기가 했던 그런 선수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일단 깨끗하게 뭔가 용서를 구하고 드래프트에 신청을 했으면 어땠을까? 그러면 사실 저는 무조건 1라운드 픽에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김유성 선수에게는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김유성 선수에게 좀 여론도 네. 무시 못하는 부분이니까 네. 잘 선택을 잘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계속 다 지금 투수 얘기만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 제가 알기에는 롯데는 좀 야수 쪽도 좀 관심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 선수가 있죠. 포수 최대여 김범석 아하. 그리고 유격수로서 또 최대여 김민석 선수인데요. 근데 좀 아이러니한 부분이 네. 이 선수들이 일단 타격이 좋기 때문에 최대어로 꼽히는데 잘 치는 유격수, 잘 치는 포수 얼마나 같이 있습니까? 하지만 둘 다 지금 포지션 변경에 대한 좀 전망이 있어요. 스카우트들 사이에서. 타자로서는 정말 출중한데 김범석 선수는 어쩌면 1루로 나중에 갈 수도 있다. 그리고 김민석 선수는 유격수보다는 2루 혹은 외야수가 더 맞는 옷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 김범석 선수 경남고니까 당연히 롯데가 주목하고 있을 텐데 네. 이 선수 정말 타격 재능이 출중하고요. 아마 이 선수가 포수로서 자리 잡는다면은 또 한 명의 공격형 포수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전망이 있습니다. 네. 일단 모든 스카우트들이 수입원한 지금까지는 타격을 높게 본다고 했는데 그래도 또 한 구단 스카우트는 프로에서 체계적으로 포수 훈련 받으면은 얼마든지 포수로서도 좋아질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김민석 선수는 어떻게 보면 김범석 선수보다 이 포지션 변경에 대한 이 전망이 더 강한데요. 어쨌든 김범석 선수는 아마도 어느 팀이 지명하든 처음에는 포수로 보고 포수로 일단은 육성을 시작할 거다라는 그런 전망이 굉장히 많고 그런 계획을 가진 구단도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예, 지금 김범석 선수의 지금 활약상이 나오고 있는데 뭐 포스 브로킹하는 모습도 나오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참 롯데가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경남고 좀 배떨이잖아요, 두 선수가. 와. 그런데다가 최근 몇 년간 성민우 단장이 부임한 이후에 뭐 지시환 선수 트레이드 그리고 뭐 여러 선수들이 지금 포스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팬들의 어떤 기대치를 충족시킬 수 있을 만한 성적을 내는 포수가 사실 없거든요. 그러면 투수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포수를 지명하는 것도 롯데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게 사실 롯데가 젊은 투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좋은 투수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급선회 해서 김범석 선수를 저는 지명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전에 양상근 감독이 강민호 선수를 이제 주전으로 기용을 할 때가 20살, 21살 때였습니다. 쭉 그냥 기용했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강민호 선수가 FA 3번을 했잖아요. 그랬죠. 네, 그 정도의 어떤 그 기량을 갖고 있는 선수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엄영찬 선수가 빠지면서 중앙고의 김동원 선수와 함께 지금 포수 양대 산맥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롯데가 9월 14일 9월 15일 지명하는 날까지 아마 이 신영호 선수, 김범선 선수를 놓고 저는 고민할 가능성이 아니 근데 많다고 그게 봐요. 나가는 게 또 김민석 선수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김민석 선수도 있으니까. 이 선수는 사실 모든 스카우트들이 미래를 정말 궁금해하는 선수예요. 이 선수 지금 나오고 있네요. 네, 정말 타격 재능에 있어서는 뭐 이정우, 박민우 이런 선수를 연상케 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그 정도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김민석 선수 같은 경우에는 포지션이 정말 가장 큰 이슈입니다. 유격수 아닙니까? 네, 유격수를 지금 보고 있는데 당장 유격수를 보기에는 아마 어려울 거다 프로에서. 그 대신에 이 선수가 이루수 혹은 이제 외야수로 나간다면은 타격이랑 주루에서 아무 부담 없이 더 뛰어난 모습을 보여줄 거다라는 예상이 많거든요. 그래도 유격수로 보는 스카우트도 있었어요. 만약에 지명한 구단이 유격수에 대한 좀 여유가 있다. 우리는 앞으로 한 2, 3년 동안 확실한 주전 유격수가 있기 때문에 김민석을 좀 시간을 두고 키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충분히 체계적으로 유격수 수업도 받게 해가지고 유격수로 성장시킬 수 있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네. 이 선수는 참 사실 타격 재능만 놓고 보면 넘버 원이거든요. 그렇죠. 저희가 예. 알기로는 그 휘문고 시절 이종호 선수보다 더 잘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러니까 타격 기계라고 지금 평가를 받는 그 선수입니다. 정도라고. 그러니까 타격 기계 누굽니까? 김현수 아닙니까? 김현수. 네, 김현수가 이제 타격 기계라는 닉네임을 갖고 있잖아요. 고등학교에 타격
고등학교의 타격 기계라고 평가를 받는 선수가 아, 이 김민석 선수입니다.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네. 그런데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김민석 선수가 포지션에 대한 부담도 분명히 있고 뭐 수비에 대한 약점도 있지만 뭐 키움의 이정우 선수 보세요. 유격수로 입단해가지고 지금 리그 최고의 외야수로 거듭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김민석 선수가 사실 포지션 생각하면 이것저것 생각하면 쟤는 지명하기 힘들다고 봐요. 그리고 특히 이제 프로에 들어와서 성공을 거두려면 수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일단은 방망이로 본인의 어떤 그 가치를 증명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면 김민석 선수 지금 지명해가지고 타격 기계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니까 포지셔닝은 팀에 맞게 팀의 어떤 그 구멍인 어떤 그 포지션을 김민석 선수로 메울 수 있다고 한다면 저는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저는 특별하게 이 김민석 선수에게 리스크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타격 재능만 본다고 한다면 분명히 1라운드 지명을 받아야 되는 선수라고 생각을 해요. 아, 저 좀 놀랐어요. 네. 스카우트 분들이 말한 거랑 지금 장스나가 말한 거랑 똑같아요. 진짜요? 정말 거의 99% 똑같습니다. 네. 그래요? 포지션은 고민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잘 치는데, 아, 이렇게 잘 치니까. 빠른데, 네. 네, 다 그런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아주 근데 재밌는 게요. 네. 사실 롯데의 최근 이 지명 방향인데요. 롯데가 최근에 이제 성민규 단장 부임 후에 나승엽 선수 잡았죠. 그러네요. 조세진 선수 잡았죠. 이 선수들 다 타격에 있어서는 최고. 네. 그 당대 드래프트 클래스에서 넘버 원으로 평가받았던 선수들이고 특히 나승엽은 정말 엄청난 5툴 플레이어로 평가받았잖아요. 지금 이 김민석 선수도 툴가이로 지금 평가받고 있습니다. 아하. 송민규 단장이 굉장히 좋아할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송민규 단장한테 이 부분도 물어봤죠. 네. 아니, 단장님이 이거 완전 좋아할 유형의 선수 아닙니까? 그랬는데 송민규 단장 대답은 네. 내가 좋아하는 유형의 선수라고 해서 막 뽑을 수는 없다. 구단 상황, 구단의 이런 육성 방향, 구단의 지금 포지션 분배도 생각해야 된다라고 한 발 물러서긴 했는데요. 네. 분명 정말 김민석 선수는 어느 누구나 야구인이라면 정말 탐낼 수밖에 없는 그런 선수임은 분명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4명의 선수 롯데 자이언츠의 선택에 대해서 저희 고민을 해봤는데 그럼 두 분 생각은 네. 그냥 어느 선수일 것 같습니까? 롯데요? 네. 둘 중에 한 명일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진짜 고민이 될 수밖에 없어요. 고민이 되죠. 네, 왜냐하면 투수라는 자원은 네.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롯데의 현 주소를 보면 분명히 포수를 키워야 되거든요. 네. 포수를 지명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손성빈이라는 선수가 이제 조만간에 이제 제대를 할 겁니다. 그러면 손성빈 선수와 함께 김범석을 딱 지명을 해서 뭔가 경쟁 구도를 또 만들면서 어떤 한 선수를 또 주전으로 만들고 이런 그림이 그려지거든요. 예, 근데 신영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좋은 투수지만 기존에 있던 자원들로 충분히 저는 메울 수 있는 자원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오히려 네. 김범석 쪽으로 약간 시선이 바뀌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도 좀 합니다. 결국은 하나랑 기아는 뭐 그냥 편안하게 갈 수 있는데 네. 롯데가 제일 머리 터질 수 있겠는데요. 롯데부터 대격변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드래프트 회의 장소에서 네. 롯데 지명에 따라서 우와 소리 들리면서 다른 팀에 이제 다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롯데가 김범석을 만약에 지명을 하게 되면 네. 4순위 NC는 신영호 지명할 겁니다. 이렇게 흘러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 드래프트의 키는 롯데가 주고 있습니다. 키는 롯데가 있구나. 네. 아하. 3순위에 과연 롯데가 어떤 선수를 지명하느냐에 따라서 네. 그 이후의 순서를 받는 팀들의 고민이 시작될 거예요. 아마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빠른 선수들 그리고 가능성 있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이게 드래프트 하게 되면 타임을 내시거든요. 네. 네, 타임이 오늘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이번 드래프트는. 네. 롯데부터 아마 나오지 않을까. 예, 9월 자, 15일이네요. 네, 이번 부분으로 뭐 신인 드래프트 이야기 정말 이 윤세호 기자 어느 정도 이제 갈증을 좀 풀어준 것 같은데 아, 맞습니다. 올해는 이 무무로에서 신인 드래프트 1라운드 가상 지명을 해볼 예정이니까 앞으로도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